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4차 시에는 줌을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했습니다. 이번 5차 시에는 평소처럼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쌤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시간 5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긴 했는데 우리 학습 목표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말하기 상황을 적절히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가지 표현 전략이 있습니다.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 우리 작년에 협상단원 배우면서 배워봤긴 했는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부분 했으니까 학습활동 2번 넘어갈게요. 자,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과 육상부 코치의 말하기 상황의 구성 요소를 분석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 영상 봤던 걸 그대로 여기 담화 대본으로 실어놨습니다. 첫 번째 장면 여기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담화 대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보게 될 텐데, 자, 얘들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 교과서의 뒷장으로 가보면 영상 대본이라는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려있는 대본 내용과 지금 여기 선생님 학습지에 실려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상이한 부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학습한 이 학습지의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사항도 얘기를 했으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언어,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 전략 찾고 효과 알아보기. 자, 얘들아, 우리가 나중에 이 개념과 종류 등을 배우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괄호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여기에는 이러한 준언어적 표현 전략이 사용되었구나. 아, 여기에는 비언어적 표현 전략들이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알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런 거 알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할 부분은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자, 이 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미 영상으로 각각 2번씩 보기도 했고요. 눈으로 지금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읽지는 않을 거고요. 자, 여기 표 보는 법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표 보는 법. 자, 여기 있는 게 바로 언어적 표현 전략이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2가지가 있다라는 뜻이고 이러한 언어적 표현 전략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표 보는 법 한번 알아뒀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어떤 언어적 표현을 청자가 사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 밑줄이 쳐져 있어요. 자, 여기 봅니다. 왜 그만뒀는지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 라고 했어요. 왜 그랬니? 왜 그만뒀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좀 물어봐도 될까? 라고 지금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그래도 끝까지 해봐.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잘 보세요.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 하늘색 형광펜 보세요.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라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이 좀 얘기를 쉽게 너무 어렵지 않게 부담을 가지지 않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질문한 효과가 있고요. 그래도 끝까지 해봐 라는 단호한 어조를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 육상부 활동을 다시 해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언어적 표현 전략만으로 이런 효과는 있는 건 아니겠죠. 언어, 준언어, 비언어가 합쳐지면서 더 큰 효과가 있는 건데 일단은 언어적 표현 전략을 찾고 효과를 적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잘 보세요. 다시 형광펜을 좀 써볼까요? 자, 여기 위로 갑니다. 자, 지금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자책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도 문자하긴 잘하고 있고 지금 얘들이 걸어서 서울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수지도 똑똑한 애고 문제 없을 거예요 라는 안심시킬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 자, 지금 점점 더 이 위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책을 봤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인생은 육상이래요. 자, 이런 구절을 뭐 했습니까? 가져왔어요. 따왔어요. 그렇죠.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인생은 육상이다.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다. 뭐죠? 은유법. 어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면서 상대방의 어떤 감정? 그렇죠. 불안한 감정, 불안감,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활동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목은 바로 언어, 준언어, 비언어 모두 다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밑에는 언어밖에 없어요. 근데 준언어, 비언어는 굉장히 종류나 좀 알아둬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뒤로 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그 부분을 학습하고 떨리는 목소리 이런 걸 보면서 여기 준언어 쓰였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내용 정리, 핵심 내용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해서 같은 잘했어 라는 말을 할 때도 뭐에 따라? 말하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말하기 상황에 따라서 언어,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달리 한다. 뭘 고려해서? 잘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자, 우리 자음체계의 변천, 우리 작년에 문법하면서 중세, 근대, 현대로 넘어오는 이 자음체계의 변천이라는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주제로 선생님이 전달을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발표의 담화 유형을 골랐고요. 국어교육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청자라고 뒀어요. 자, 이런 것들 뭐예요, 얘들아? 이러한 것들 매체만 더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하기 상황의 뭐였어요? 말하기 상황의 구성 요소였죠. 자, 이것을 고려해서 전략을 달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법, 말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죠. 어법에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경어체, 존댓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자음체계의 변천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의견보다는 일단은 좀 공식력 있고 객관적인 표현,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을 통해서 청자인 학생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현 전략의 종류 계속했습니다. 언어, 준언어, 비언어 세 가지 크게 있는데 점차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적 표현부터 갈게요. 아까 뭐 인용을 하던가 허락을 구하던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던가 이런 것들이 언어적 표현 전략인데요. 언어적 표현이란 땡땡 음성 언어로서 단어나 문장 등을 사용해서 의미를 나타냅니다. 문장을 도치법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요. 일부러 시적 호형처럼 맞춤법을 파괴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일정한 강조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언어적 표현인데 얘들아 이거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형광펜 좀 밝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도입부, 발표나 어떤 담화에서 첫 번째, 초반부에서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경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발표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설명 중간중간에 얘들아 앞에 내용 정리하는 경우 있죠? 어떻게?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요약하는 경우 있죠? 있죠. 요약 정리. 그 다음 뒤에 나올 내용 안내하는 경우 당연히 있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써봅니다. 내용을 연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연결 표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내용 연결 표현이라는 내용을 쓰는데요. 자, 얘들아 내용 연결 표현 잘 알아두고요. 이거 필기해 둘 겁니다. 뭐냐? 내용 연결 표현이 가지는 역할, 기능이 무엇일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얘들아 설명이랑 이 필기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봅니다. 자, 만약에 화자가 이렇게 내용 연결 표현을 쓴다면 청자는 어디까지 지금 화자가 말을 하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었구나를 알 수 있고 현재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지금 첫 번째 내용 연결 표현의 기능입니다. 위치를 지정해줘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이렇게 화자가 내용 연결 표현을 써준다. 그럼 청자 입장에서는 더 좋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앞뒤 내용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겠죠. 자, 얘들아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 문자 언어 글에서는 접속부사 쓰죠. 그런데 한편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쓰죠. 그런데 구어 의사소통, 말로 하는 의사소통에는 그러한 시각적인 단서가 없죠. 그렇죠. 다시 시각적인 접속부사와 같은 단서들이 없어요. 그 대신 화자가 말을 해주잖아. 그렇죠? 청각 신호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자가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용 연결 표현은 청각 신호입니다. 시각 단서를 구어 의사소통 특성상 제공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두 번째 준 언어적 표현 하기 전에 잠시 종소리를 듣고 자, 준 언어적 표현까지만 하고 끝내줄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자, 준 언어적 표현 맨날 얘기합니다. 언어에 준한다. 언어에 의지한다. 말을 할 때 보세요. 언어적 표현에 덧붙어서 의미 전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 책들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준언어적 표현의 종류에 한 7가지 얘기하는 책들도 있고 한데 자, 일단 크게 3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성량. 얘들아 성량 뭡니까?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속도, 말의 뭡니까? 3글자, 빠르기이죠. 자, 세 번째 이거 여러분들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말의 분위기. 우리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지난 시간 학습지 보면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써드릴게요. 원래는 안 하려고 했지만 중요 내용들을 봐야 되니까 기억 다 했죠? 다 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량부터 볼게요. 목소리의 크기. 얘들아 쌤이 불렀어요. 크게 불렀어요. 말하는 내용 이거 중요하다. 뭡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는 기능.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크게 얘기해요. 난 지금 좀 기분이 업돼 있고 그런 거를 의미하겠죠.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도 됩니다. 자, 성량과 관계되는 좀 비슷한 강세 한번 봅니다. 자, 어떤 것에 강세를 둔다 할 때 강세입니다. 강조를 위해 사용되고 잘 보세요. 어느 낱말에 강세를 주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르대요. 자,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러한 문장이 있어요. 넌 내일 그것을 꼭 해야 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여기에 강세를 줘요. 자, 넌 내일 그것을 꼭 해야 해. 넌. 자,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내일 그것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은 철수도 아니고 민정이도 아니고 영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고 바로 너야. 너. 바로 그것을 해야 하는 주체가 너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넌 내일 그것을 꼭 해야 해. 강세를 줬어. 그러면 그것을 꼭 해야 하는 너가 해야 하는 그 일정은 오늘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글피도 아니고 바로 내일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 넌 내일 그것을 꼭 해야 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꼭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겠죠.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속도 갑니다. 자, 속도, 말의 빠르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난이도. 당연히 쉬운 내용은 빨리 말할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은 좀 차근차근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청자 이해 수준. 얘들아, 이 청자의 지식 수준, 이해 수준에 따라서 만약에 너무 어려워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빨리 말해도 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천천히 이해를 시켜야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흥분돼 있어요. 그러면 말의 속도가 자연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굉장히 여유로워요. 내가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천천히 해도 되겠죠. 화자의 정서 상태 중요합니다. 자, 끝날 때 되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어조, 말의 분위기, 영향을 주는 요인, 내용이 심각해. 근데 촐싹맞은 어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상황. 어제도 봤던 잘했다 라는 상황에 따라 말의 어조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 당연히 화자의 정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으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적절한 표현 전략 세 가지 중에 언어, 준언어, 비언어를 다 못했어요. 원래는 비언어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비언어가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고 오늘은 언어적, 준언어적 표현 전략까지 본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얘들아, 얼굴을 빨리 보고 싶지만 조금만 그래도 힘을 내고 또 차근차근 계속 시작을 해봅시다. 너무 잘하고 있고, 알죠? 카톡방에 영상 남기는 거, 그리고 질문도 많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고 있고, 특히나 각반 국어부장들에게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복한 국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